제가 탄 선박이 어느새 위도항 부두에 도착하여 천천히 부두에 접안을 합니다. 외딴 섬에 실상 제일 번화해야 할 부두 부근마저 황량한 느낌입니다. 사람도 거의 없는 적막함에 그 흔한 소위 전방 하나 안 보이네요. 마침 격포항에서 출발한 차도선도 막 도착해서 화물이 하역 및 선적되고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처음 위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고슴도치 조형물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다시 봐도 이 고슴도치 조형물은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위도라는 명칭의 위자가 한자로 고슴도치를 뜻한다고 하며 위도라는 섬이 고슴도치를 닮았다고 하여 고슴도치 위자를 사용하여 위도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섬 전체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니 확실히 섬이 고슴도치를 그대로 닮았네요.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위도는 서해의 작은 섬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이지만 조선시대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이상향을 찾아 떠난 율도국의 실제 모델이 된 섬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너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이고 이상향은 구태여 위도까지 가서 찾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도가 율도국이라는 이상향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어서였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존재감 없던 위도가 비교적 최근에 우리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여 스타 플레이어로서 무대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경우가 제 생각에는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93년 10월 10일 위도를 출항하여 격포항으로 향하던 서해 해리호 침몰 사건입니다. 침몰 사고 경위를 대충 보시면 이렇다고 합니다. 당시 배의 정원이 221명이었는데 362명이 승선했다고 하며 사망자는 292명으로 엄청난 참사로 기록됩니다. 사실 이 사건도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좀 오래된 사고이긴 한데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3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여러 차례 역사의 무대로 재소환되었죠. 두 사건 모두 역대급 참사이고 많은 분들의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켜 비교는 무의미한 듯 하지만 두 사고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와 같고 사망자 수도 차이가 크지 않네요. 침몰 원인도 비슷하여 승선 정원 초과 혹은 화물 과다 적재라고 하니 세월은 20년 넘게 흘렀지만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해 해리호 사고 당시 뉴스 잠시 보시겠습니다. 1993년 오늘 승객과 승무원 362명을 태우고 부안 격포항으로 향하던 110톤급 여객선 서해 해리호가 침몰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사고 여객선은 위도항을 떠났습니다. 기상 악화 때문에 예정보다 40분 늦은 출항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자 회항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지만 4m 높이의 파도가 배 옆부분을 때렸습니다. 한 번 기우뚱하고 그다음에 두 번 기우뚱하고 마지막 세 번째 기우뚱하면서 90도로 뒤집혀졌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순식간에 2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정원 207명보다 148명이나 많은 승객을 태운 채 최대 초속 14m의 돌풍이 예보된 악천 후에 무리하게 배를 띄우다 일어난 후진국형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21년 후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판박이처럼 닮은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적 최근인 2003년 7월 발생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소위 방패장 설치 반대 시위 일명 부안 사태입니다. 2003년이라고 하니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벌써 20년 전이네요. 하긴 제가 벌써 20대 중반이니 이게 실화인가 싶네요. 어쨌든 부안 사태는 당시 부안 군수가 위도에 방패장 유치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부안 주민들이 거센 반발로 시위를 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고 부안 군수가 절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주민들이 경찰의 봉쇄망을 뚫고 절 내로 들어가서 군수를 집단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집단 폭행당한 군수는 병원에 입원하고 부안 군민의 격렬한 반대로 부안군의 위도 방패장 유치는 결국 없던 일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막상 위도 주민들은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며 방패장 위도 유치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사회적 갈등의 극단적인 대립과 폭력을 보여준 사건으로 위도가 다시 역사의 무대로 소환되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부안군 주민들의 파이팅 넘치는 시위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생계형 직장인인 저희 위도 방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위도를 삶의 터전으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위도 주민분들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위도 자체는 제주도나 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 여타의 다른 작은 섬들과 비슷하게 아주 대단한 볼거리나 관광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 인프라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사람이 별로 없고 외딴 섬인 만큼 인적 드물고 혹은 적막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기 원한다면 한번 고려해봐도 좋겠네요. 그래도 식당이랑 민박집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고 나름 비경을 가진 해변도 있고 캠핑장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차도선이 격포항에서 출항을 해서 차를 가지고 섬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배편도 하루에 몇 회에 걸쳐 있고 더욱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 시간이 40에서 50분 남짓으로 길지 않아 섬으로 들어가는 교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섬 일주도로가 잘 되어 있어 차를 가지고 간다면 차로 섬을 한번 일주만 한 후 당일날 다시 육지로 나와도 될 듯 합니다. 평일 오후의 섬이 더욱 적막하여 마치 시간이 머무른 듯 합니다. 나름 번화해야 할 부두 앞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길에서 사람 구경하기 힘드네요. 제가 국내 섬은 좀 다닌 사람인데 부두에 이렇게 그 흔한 가게, 소위 전방 하나 없는 곳은 또 처음이네요. 보통 이런 작은 섬들은 여객선이 들어오는 부두가 일반적으로 제일 번화한 장소인 경우가 많은데 뭐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격포로 나가는 배편까지 시간이 좀 남아 천천히 둘러봅니다. 이런 섬들은 회사 일이나 사람들한테 치여서 지치고 힘들어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와서 쉬었다 가면 좋을 듯 합니다. 부안편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도 잠시 보시고 다음 편에 격포로 나가서 변산반도 구경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